자, 이번엔 제 4강으로서 명사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 3강에서는 규칙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명사 어간의 어간의 끝글자가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거는 요 명사 어미 세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거는 이쪽 명사 어미 세트를 사용한다는 것을 배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이렇게 모음으로 끝난 명사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으로 끝난 명사의 불규칙 변화. 그런데 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으로 끝난 명사, 그걸 우리는 제1격, 제2격 변화 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에이타나 알파와 같은 모음으로 끝나면은 1격,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끝난 거는 제2격 변화 명사다. 그리고 그렇게 자음으로 끝난 명사를 제3격 변화 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규칙 변화 명사를 살피는데 이렇게 모음으로 끝난 제1격 변화, 제2격 변화 명사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간의 끝글자가 이렇게 에이타나 알파로 끝난 여성 명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어간의 끝에 모음이 에이타나 알파로 끝난 명사, 이제 이게 제1격 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그 패러다임 명사로서는 그라페이어고 호라 요거를 사용해서 살펴봤는데 에이타로 끝난 명사를 보면은 단수에서는 에이타로 가다가 복수로 가면은 이 어간의 끝글자가 알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알파로 끝난 명사는 단수에서도 알파지만은 복수로 가도 여전히 알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이타로 어간의 끝글자가 에이타로 끝났든 알파로 끝났든 복수로 가면은 전부 알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알파로 끝난 명사는 요 단수에서는 전부 어간의 끝글자가 알파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라라는 명사는. 그런데 때로는 이 알파가 이 단수 소유격과 역격에서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독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전부 어간만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명사도 어간의 끝글자가 지금 알파로 끝났죠. 알파로 끝났는데 복수에서는 물론 알파 그대로 여기 호라처럼 알파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은 단수 소유격과 역격에서는 이 알파가 에이타로 변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알파로 끝난 명사인데 어떤 거는 단수 소유격과 역격에서 알파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거는 여기 알파가 에이타로 바뀌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바뀌는 원칙이 아주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따라서 어떤 건 바뀌고 어떤 건 안 바뀌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원칙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어간의 끝글자가 알파로 끝나는 그런 명사에 있어서 알파 바로 직전에 있는 글자가 요 세 글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 알파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알파 바로 앞에 있는 글자가 요 세 글자 중에 아닌 다른 글자다. 그러면 알파가 에이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단수, 소유격과 역격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알파로 끝났을 때 알파 바로 직전에 요 글자가 로죠, 로. 그래서 알파 바로 직전의 글자가 로입니다, 로.
로 이렇게 세 글자 중에 하나면은 알파를 그대로 유지한다. 알파를 유지한다. 그래서 요 원칙은 단수 소유격과 역격, 단수 소유격과 역격 요게 두 개가 알파를 유지를 한다. 자, 여기를 살펴보면은 알파 바로 직전의 글자가 크시죠. 크시. 그래서 알파 바로 직전의 글자가 크시다. 기타. 요 세 글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요 크시는 여기에 속하니까 알파가 에이타로 바뀐다. 소유격과 역격에서 단수 소유격과 역격에서 알파가 에이타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칙은 이렇게 알파로 끝난 모든 명사, 그 어간의 끝 글자가 알파로 끝난 모든 명사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에이르 이렇게 발음이 되죠. 에이라 이렇게 화가 나면 에이라 하는데 에이르 여기에 있으면 R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니까 상당히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에이라다. 자, 그러면은 어간의 끝 글자가 알파로 끝난 여성, 알파로 끝난 여성의 이 어미, 명사 어미 세트는 줄, 씬, 유니스, 스를 쓴다. 그래서 줄, 씬, 온, 이스, 스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사, 독세이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오타가 장음 밑에 하기가 되죠. 요게 하기가 된다. 독산, 독사의 독스, 여기는 이제 오메가가 좌우의 모음을 다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라지고 독손 이렇게 되는 거죠. 독손, 독사이스, 독사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페이테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 명사가 에이타로 끝났죠. 에이타로 끝났는데 지금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이타나 알파 하면 여성 명사가 되는데 여기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프로페이테이는 prophet, 그 선지자라는 단어로서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이타로 끝났지만 남성이다. 그러나 이 변화하는 거 보면은 자기 생긴 대로 지금 생긴 게 에이타로 생겼죠. 그러니까 그냥 에이타로 끝난 명사가 변화하는 그대로 일단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로 가면은 에이타가 알파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프에서 에이타가 어간의 끝 글자가 이렇게 복수로 가면 알파로 바뀌는 것처럼 에이타가 복수로 가면 알파로 바뀌는 게 자기 생긴 대로 여성들처럼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에이타로 어간의 끝 글자가 에이타로 끝났으니까 역시 줄, 씬, 이오니스, 스를 씁니다. 그래서 줄, 씬, 이온, 이스, 스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이오타는 요 밑으로 장음 밑으로 하기가 되죠. 그리고 오메가는 좌우의 모음을 다 삼켜버린다. 삼켰고, 자,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명사가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남성이다. 해서 남성성을 이제 최후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단수 주격과 단수 소유격 요 두 군데서 이제 남성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비록 나는 에이타로 끝났지만은 어간의 끝 글자가 에이타로 끝났지만 나는 남성이다. 그래서 남성으로서 주격과 소유격에서만큼은 남성의 어미를 써야겠다 해서 시그마와 윕실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남성이다 하면서 이제 시그마를 사용하고 나는 남성이다 하면서
윕실론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와 윕실론 여기서 남성성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단수 소유격에서 에이타 대신에 남성의 어간의 끝글자인 오미크론으로 아예 요 어간의 끝글자를 남성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남성성을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rophetes, prophetu, prophetei, prophetei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명사가 에이타로 끝난 명사로서 자기 생긴 대로 모든 여성들이 하는 걸 다 하고 나서 최후로 이렇게 단수 주격과 소유격에서 남성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이제 명사음이 시그마 윕실론을 사용하게 되고 또 단수 소유격에서는 아예 요 에이타라는 어간의 끝글자까지 남성 어간의 끝글자인 오미크론으로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남성성을 주장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세이테이가 이제 제자라는 단어인데 요것도 에이타로 끝났지만 요것과 동일한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아니아라는 이런 명사인데 젊은이라는 그런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알파로 끝났지만 남성 명사다. 그래서 알파로 끝나면은 대부분이 여성 명사지만은 요거는 알파로 끝났지만 남성 명사다. 그래서 요 명사도 이 프로페이테이라는 요 명사하고 하는 행동이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생긴 대로 이 여성처럼 생겼죠. 이 알파. 여성처럼 자기 생긴 대로 그대로 이제 일단 행동을 합니다. 자, 어간의 끝글자가 알파니까 줄신 이오니스 스가 되죠. 그래서 줄신 이오니스 스가 된다. 자, 이오타는 여기서 이게 장음화되면서 이오타가 이 밑으로 하기가 되죠. 그리고 오메가는 좌우의 몸을 삼켜버린다. 해서 이렇게 1차 작업을 마쳤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처럼 생긴 대로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단수 주격과 소유격에서 여기처럼 남성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 단수 주격 소유격의 어미인 시그마 윕실론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시그마, 여기는 이제 요 대신에 윕실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윕실론을 사용한다. 그리고 요 마지막 글자를 아예 어간의 끝글자까지 바꿔서 이걸 오미크론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군데에서 이제 어간의 끝글자를 바꾸고 요 두 군데에서 어미를 남성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간의 끝글자까지 바꿔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남성형 시그마, 남성형 윕실론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 어간의 끝글자가 바꿔버리는 요 현상이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호도라는 요 웨이, 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오미크론으로 끝났는데 여성입니다. 원래 오미크론으로 끝나면은 남성이나 중성 둘 중에 하나인데 여성 오미크론으로 끝났는데도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여성 명사지만은 남성의 이런 명사어미 세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형 수인 이오니수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생긴 대로 자기가 지금 남성이나 중성처럼 생겼는데 남성처럼 남성의 이제 명사어미 세트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수인 이온 이스
부스 요걸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역격에서는 이게 장음화되면서 이게 이오타가 하기가 된다. 여기 오메가는 좌우의 몸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성 명사로서 요 여기처럼 요 단수 주격과 소유격에서 여성성을 주장하는 게 없죠. 그냥 생긴 대로 자기 생긴 대로 꼭 남자처럼 생겨갖고 남자처럼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도소도, 호도호돈, 호도이호돈, 호도이호두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 생긴 대로 또 이 명사어미의 법칙대로 그대로 100% 다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 단수 주격과 소유격에서 일부 불규칙 변화가 있었고 또 요 두 군데에서 알파 어간의 끝글자 알파가 에이타로 요 원칙에 따라서 바뀌었지만은 요 원칙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요 원칙을 계속해서 기억을 한다면은 요거는 불규칙도 사실 아니죠. 규칙대로 그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불규칙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규칙을 알고 있어요. 요 규칙 변화를 알고 있으면은 그 한두 가지 요런 것만 기억하면은 규칙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규칙도 아주 일부분의 불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 변화를 알면은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명사를 제3격 변화 명사라고 하는데 3격 변화 명사의 불규칙 이걸 살펴보면은 지금 4개의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4개 단어의 어간 부분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간의 끝글자가 타우자음, 요거는 델타자음 해서 전부 어간의 끝이 자음인 그런 명사들이죠. 그래서 이 아르콘트 요 명사를 사전에서 소개하는 걸 보면은 아르콘, 토스, 호, 룰러 이렇게 4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표제어로서 단수 주격의 모습, 요거는 단수 소유격의 모습, 요거는 관사의 성, 요건 단어의 뜻 이렇게 4가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요 단수 주격의 모습을 봐갖고는 요 어간의 끝글자가 타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요 단수 주격을 봐갖고는 이 어디까지가 어간의 끝글자고 어디가 어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수 소유격에서는 항상 어간의 끝글자 한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소유격의 어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게 바로 어간의 끝글자다. 이걸 보여주고 요거는 단수 소유격의 어미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요 단수 소유격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어간의 끝글자가 타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관사의 성, 요게 남성인데 남성 관사를 보고 이 명사가 남성 명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릭트 요 어간 요것도 역시 사전에서 릭스, 토스, 헤이, 나이트 이렇게 소개하는데 릭스를 단수 주격의 모습을 봐갖고는 우리가 어간 끝글자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요 단수 주격을 봐서는 어디까지가 어간의 끝글자고 어디가 어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수 소유격을 보면은 어간의 끝글자 한자를 소개하고 단수 소유격 어미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 소유격을 보고서
요 단어가 어간의 끝 글자가 타우로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관사의 성이 여성인 걸 보고 요건 여성 명사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사전에서 포스, 토스, 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요 단수 주격을 봐갖고는 어간의 끝 글자 타오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소유격, 단수 소유격을 보면은 요게 이 어간의 끝 글자 요게 어미라는 것을 우리가 단수 소유격 어미라는 것을 보고서 이 어간의 끝이 타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단수 주격에선 요걸 모른다. 어간의 끝 글자가 뭔지. 그러나 단수 소유격으로 가면은 어간의 끝 글자 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게 단수 소유격 어미고 이제 이 관사의 성을 보고 요게 여성 명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개의 모습을 살펴보고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그 어간의 끝 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명사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수 주격의 모습을 봐갖고는 이 어간의 모습을 추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단수 소유격의 모습 속에는 이 어간의 끝 글자가 이렇게 반드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수 소유격의 모습을 알아야 이렇게 어간의 끝 글자가 뭔지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간의 끝 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남성, 어간의 끝 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남성의 명사 어미 세트는 요걸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어간에다가 요 어미 세트, SOS 이하은 SONCS 요걸 갖다 쓰면 되는 거죠. SOS 이하은 SONCS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면은 시그마 앞에서 은트는 원래 떨어져 나가야 되죠. 요 은트가 시그마 앞에서 이 은트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은트가 사라지질 않고 끝에 있는 요 타오하고 시그마가 사라지게 됩니다. 끝에 타오하고 시그마가 사라지니까 오미크론이 보상 요청이 들어옵니다. 왜 함부로 뛰어가느냐? 보상해 주시오 하니까 요거를 오미크론을 이제 오메가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르콘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단수 주격의 모습으로서 사전에서 아르콘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콘토스, 아르콘티, 아르콘타, 아르콘테스, 아르콘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그마 앞에서 은트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은트가 시그마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 여기서는 시그마 앞에 은트가 안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여기서 오미크론이 보상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왜 뛰어가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보상을 받아라 해서 오미크론은 보상을 받았는데 오미크론 하면은 오미크론 윕실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 이제 윕실론으로 이렇게 보상이 된다. 그래서 아르쿠시 그 다음에 아르콘타스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이 자음으로 끝난 여성명사 자음으로 끝난 여성명사도 역시 요 어미 세트 SOS 요 세트 SOS 이아은 SON CA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타우는 시그마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타우는 시그마 앞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타우가 시그마 앞에서 이게 사라지니까 카파와 시그마가 막바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게 되면 크시가 된다. 그래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게 되면 크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닉스가 되는데 이 단수 주격의 모습이 사전에 소개되는 이 닉스죠. 닉스, 닉토스, 닉티닉타, 닉테스, 닉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우가 시그마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고 요 카파하고 시그마가 만나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크시로 변한다. 그래서 릭시 이렇게 되는 거죠. 릭시, 릭타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포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음으로 끝난 중성. 자음으로 끝난 중성은 줄로스 이줄 아온스야 이렇게 되는 거죠. 줄, 로스, 이줄, 아, 온, 시, 아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타우가 맨 끝에 오면은 타우가 맨 끝에 오면 사라지죠. 타우가 맨 끝에 오면 이렇게 사라지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사라지고 그냥 끝나는데 여기서는 보상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로 보상을 해줍니다. 시그마로 보상을 해주는데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기억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건 어떤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억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force, photos, phoти, force, phota, photon 그 다음에 타우가 시그마 앞에서 사라진다. 타우가 시그마 앞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라지고 이제 여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오메가 이미 장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포시, 포타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단수 주격의 모습이 사전에서 소개되는 단수 주격 포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자음으로 끝난 여성명사. 자음으로 끝난 여성은 SOS 요거 시리즈로 SOS 아은 S 온 C 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시그마 앞에 델타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앞에 타우하고 시그마가 만나면 시그마만 남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시그마 앞에서 타우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델타도 마찬가지로 델타도 시그마 앞에 오면은 사라지고 시그마만 남는다. 세타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시그마만 남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델타는 시그마 앞에서 사라진다. 델타는 시그마 앞에서 사라지고 시그마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엘피스, 요게 사전에서 소개되는 단수 주격의 모습. 엘피스, 엘피도스, 엘피디, 엘피다, 엘피데스, 엘피돈 이것도 마찬가지죠. 델타가 시그마 앞에서 사라진다. 요거 똑같은 거죠. 사라지고 LPC, LP다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불규칙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진짜 불규칙은 요 세모를 쳐놓은 부분, 세모를 치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 전체 차트에서 진짜 불규칙은 요 딱 두 개의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규칙인 거죠. 여기는 이제 원래 여기 타우였어요. 타우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것들은 떨어져 나가면 끝인데 시그마로 보상을 받는 거, 요거는 우리가 불규칙으로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앞에서 은트는 원래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끝에 있는 타우 시그마가 떨어져 나가고 요게 오메가로 보상받는 요거 요 세 군데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시그마 앞에서 은트가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면 크시가 되는 거,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면 크시가 되는 거, 나머지 이런 소소한 것들은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이 속에 다 들어있고 또 요 변화도 요대로 그대로 다 진행을 하되 요 두 군데서만 지금 불규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의 도표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거의
명사 부분은 다 아는데 이렇게 아주 극히 소수의 이런 불규칙적인 변화, 이런 변화만이 우리가 꼭 우리의 기억력을 요하는 부분이다. 나머지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명사, 그러니까 제3격 변화 명사 중에서 그 불규칙 변화를 살피는데, 이번엔 불규칙성이 좀 더 심한 그런 명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명사는 father, 아버지의 뜻을 가진 파테이르, 그 다음에 faith,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피스티스라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어간, 이 명사 어간들이 파테르, 또 하나는 피스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음 로로 끝난 명사 어간이죠. 요거는 이제 이오타로, 어간의 끝 글자가 이오타로 끝났는데, 이 이오타는 옛날에 자음으로 쓰이던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음적 이오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명사는 어간의 끝 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명사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간의 끝 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남성 명사, 어간의 끝 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남성 명사는 이제 명사 어미를 요 세트를 갖다 쓰죠. 그래서 S, O, S, E, A, N, S, 온, C, 아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음으로 끝난 여성 명사죠. 자음으로 끝난 여성 명사 역시 동일한 어미 세트 SOS 시리즈 SOSE 아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수 목적격에서 여태까지 계속 R을 쓰는 명사들을 봤죠. 이번에는 뉘를 쓰게 됩니다. 여기 뉘를 쓴다. 여기는 R을 쓰는데 여기는 뉘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S, 온, C, 아스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이 명사를 살펴보면은 이 아버지라는 이 명사는 단수 주격에서 이제 어미 시그마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심한 불규칙이죠. 다른 건 다 쓰는데 요거는 안 쓴다. 그래서 여기 불규칙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엡실론이 보상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에이타로 보상을 해준 거. 그래서 단수 주격이 파테이르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단수 주격의 모습 파테이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단수 소유격, 단수 역격, 그리고 복수 역격, 요 세 군데에서 이제 발음의 원활화, 발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 엡실론을 쓰지를 않게 됩니다. 엡실론을 요 세 군데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로스, 파츄리 하고 여기는 파트르시가 되는데, 요거 엡실론을 안 쓰다 보니까 타우, 로, 시그마 자음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우하고 로는 둘이 모음이 없어도 아주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이렇게 두 개가 발음이 되는데, 로그 시그마는 그렇게 부드럽게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에 이제 알파라는 그런 보조 모음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파트라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테이르, 파트로스, 파트리, 파테라, 파테레스, 파테론, 파트라시, 파테라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수 소유격과 역격, 그리고 복수 역격 요 세 군데에서 이렇게 발음의 원화를 위해서 약간의 변경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그마를 안 쓰는 그런 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불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피스티스란 요 명사는 아주 불규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어미를 우리가 갖다 붙였는데 이 명사 어미가 자음일 때,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할 때 명사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여기는 이오타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명사 어미, 갖다 붙인 명사 어미가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곳은 이 이오타가 엡실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게 엡실론, 요게 엡실론, 요게 엡실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엡실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어미가 자음인 곳은 그대로 이렇게 이오타, 자음인 곳은 이오타,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음인 곳은 전부 엡실론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1차 작업을 해줬고 2차 작업이 에오에서 에오는 오이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바뀌질 않고 오미크론이 그냥 오메가로 장음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다란 또 불규칙성이 존재하게 되고 피스테이, 피스틴, 피스테스에서 엡실론 이오타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는 엡실론 이오타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좌우의 모음을 삼키죠. 그런데 요게 자음성 이오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키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피스티시 해서 여기 자음일 때 이오타를 유지를 했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사실 예외를 보여서 요게 엡실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테시에서 요게 커다란 예외 두 번째, 여기 커다란 예외 첫 번째, 커다란 예외 두 번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피스테아스, 그래서 에아 하면은 에아 하면 에이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에이타, 요게 에이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질 않고 요 복수 목적격은 복수 주격의 모습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됩니다. 에아스가 에이스가 된다. 에이스가 된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불규칙성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불규칙성으로서 이제 이 명사 어미가 자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이오타를 유지하는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 명사 어미 앞에서는 엡실론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불규칙성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바뀌는 건 커다란 불규칙성. 또 여기는 이오타로 큰 원칙을 따르다가 다시 엡실론으로 바뀌는 두 번째 불규칙성. 그 다음에 여기는 에아였는데 그게 A로 바뀌어서 요게 형태가 같아지는 그런 불규칙성.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규칙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워낙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를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난 제3강에서는 명사의 규칙적 변화, 그리고 이번 제4강에서는 명사의 불규칙 변화, 이렇게 해서 명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명사를 마치기 전에 명사의 격 중에서 우리가 역격을 살펴보면은 이 역격은 우리가 여태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격으로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러한 간접 목적격 외에도 이 역격이라는 건 도구의 역격이라고 해서 역격은 이 with 뭐뭇을 가지고 in 뭐뭇 안에서 by 뭐뭇에 의해서 그래서 뭐뭇을 가지고 뭐뭇에 의해서 이런 것들처럼 마치 도구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용도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피스티스라는 요 단어가 이제
피스테이 해가지고 문장 속에서 이렇게 역격으로 쓰이게 되면은 요걸 번역할 때 이제 도구의 역격으로 요걸 번역을 한다면은 요거를 믿음을 가지고라고 이렇게 with faith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든지 또는 요걸 봤을 때 in faith 믿음 안에서라든지 또는 by faith 믿음에 의해서라는 그런 식으로 요 단어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적인 성격,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의해 하는 그런 도구적 성격의 역격으로 번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역격이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 그런 격으로도 많이 쓰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도구의 역격으로도 두루두루 다양하게 많이 쓰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